네, 여러분. 자, 이제부터 우리는 카보닐, 화합물, 그리고 알켄 화합물에 대해서 입체장애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자, 우리는 자, 카보닐 스테릭 판단, 그리고 알켄에서의 스테릭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첨가 반응을 하고 싶어요. 카보닐 같은 경우는 친액체에 의한 첨가 반응, 알켄이라면 친전자체를 이용한 첨가 반응을 하고 싶은데 그때 주변 치환기에 의한 입체장애의 이유로 앞, 뒤, 오른쪽, 왼쪽 어느 방향으로의 첨가가 더 유리할까? 이런 거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 거고, 예를 들어 카보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간단하게는 다음처럼 여기는 그냥 임의로 그냥 R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색깔로 해볼까요? 해서 L, M, S. 여기서의 LMS라는 건 뭐 어떤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사이즈가 크다, 중간 거다, 작다 이거예요. 그냥 사이즈에 대한 대소를 그냥 LMS로 했습니다. 요거 위치가 바로 카보닐에서의 알파 위치죠. 그러면 요 알파 탄소와 카보닐에 있는 탄소 단일 결합이니까 로테이션이 가능해요. 그러면 요게 회전이라는 게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지금처럼 L, M, S의 위치가 고정이 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 회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뒤 어느 쪽이 더 스테릭 작을까? 이거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규칙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 규칙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뉴먼 투영이라는 걸 해볼게요. 그럼 뉴먼 투영이라는 걸 하게 되면 그 뉴먼 투영에 의한 결과, 자, 요게 이제 요 카보닐 탄소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요 LMS에 대한 지금 상황에서의 배치는 당연히 뭐 여기에 L, 여기에 S, 여기에 M이겠죠. 근데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원래는 그릴게요. 이 상태가 L이고 S고 M이겠지만 이 상태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이 해주실 건 요 S와 요 R이 갖는 이면각이 0도가 되게끔 해주셔야 돼요. 0도가 되게끔. 그러니까 회전을 시켜서 다음처럼 되게끔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요렇게. 이면각이 0도가 되게끔 해라. (0도가) 되게끔. 자, 그럼 회전시켰더니 L은 어디로 가요? 그리고 M은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면 L이 여기고 M이 여기겠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L은 이만한 사이즈를 갖고 있고 M은 그보다 작고 S는 그보다 제일 작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배치를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자, 카보닐에 대한 구조를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그렸다면 카보닐을 공격하는 친액체는 어느 방향에서 공격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직각이 아니라 약 107도 방향에서 공격을 하는 게 카보닐에 대한 친액체의 공격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컨셉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친액체는 어느 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어느 쪽 방향으로의 공격이 더 우세할 수밖에 없냐면 이쪽에서의 공격이 더 우세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 M과 S 사이가 S와 L 사이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떠하니까? 입체장애가 작을 거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는 입체장애가 작은 곳을 찾아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입체장애 작은 곳은 바로 어디다? 지금 우리가 다음과 같은 규칙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이거를 저는 학부 때 공부할 때 저기 지도 교수님이 수업하실 때 전날 제가 뭐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되게 피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원래 그러면 예의 없는 건데 턱을 괴고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억을 하는 건데 저는 항상 이걸로 합니다. 요거. 그래서 이거죠. 제 얼굴을 요 산소라고 생각하세요. 제 얼굴을 산소. 카본일의 산소. 그리고 제 두 손가락을 L과 M. L과 M. 되세요? L과 M은 왼쪽 오른쪽일 수도 있고 구조가 뭐냐에 따라 요게 L, 요게 M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그때그때마다 구조를 여러분이 통해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턱을 이렇게 괴고 요것만 생각하시면 이걸 까먹을 리는 없어요. 그래서 요런 게 카본일에서의 입체장애 판단이다.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이와 같은 구조에다가 NaBH4를 써서 이 카본일을 환원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앞으로 공격, 뒤로 공격, 어느 방향으로 공격을 해야 될까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여기에 똑같은 논리예요. 카본일의 알파 탄소에 있는 수소, 그리고 메틸, 그리고 페닐 중에서 얘가 수소가 S고 메틸이 M이고 페닐이 L이 되겠죠. 사이즈가. 페닐은 탄소가 6개나 있는 벤젠이니까. 그럼 이게 회전이라는 게 될 거고 그 회전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하고 누구 바로 얘와 얘의 이면각이 0도가 되게끔 해라. 그럼 실제로 뉴먼 투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회전시킬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올 때 여기 대시인 수소를 실선이 되도록 얘와 이면각이 0도가 되려면 얘가 실선이 되도록 앞으로 당기면 실선인 메틸은 뒤로 가죠. 끝난 거예요. 그럼 끝난 거. 메틸이 뒤로 가면 페닐은 여전히 앞에 있겠죠. 그러니 우리는 M 쪽으로 때리면 되는 거니까 수소가 실선이 된다면 M은 뒤로 가니까 뒤가 스테릭 작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뒤가 스테릭이 작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NaBH4에서의 하이드라이드가 수소 음이온이 얘를 공격할 때 이제 뒤에서 공격을 하는 거죠. 스테릭이 작으면 뒤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워크업 하면 요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주생성물이 되는 거고요. 메이저. 그리고 만약에 입체장애가 큰 앞에서 공격을 했다. 그럼 이게 부생성물 마이너가 되겠죠. 근데 나는 입체장애에 대한 구별이 안 돼. 입체장애 판단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러면 앞이냐 뒤냐 누가 더 우세하냐를 모르니까 괜시리 이런 거 얻어놓은 다음에 메이저라고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체장애에 대한 판단을 꼭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게 이제 카본일에 대한 스테릭 판단이 되는 거라면 알케는요 거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카본일이 제가 요걸 했죠. 그럼 알케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반대로. 자, 그래서 볼게요. 카본일의 스테릭 판단에 이어서 알케네에서의 스테릭 판단.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LMS 역시 사이즈 말하는 거고요. 똑같아요. 회전이 가능하죠. 뉴먼 투영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는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는 S와 요 R 간의 이면각이 0도가 되게 하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요 S와 알켄의 이면각이 0도가 되게 하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라면 여기서는 반대로 해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의 뉴먼 투영을 먼저 그려봐요.
그리고 LMS가 현재 상황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얘와 얘의 이면각이 0도가 되게끔 하기 위한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다음처럼 이 자리가 S가 되게끔 해주시란 얘기예요. 자, 그럼 120도를 회전시켜 준 거니까 당연히 얘가 이렇게 오면 M은 왼쪽으로 가죠. L이 여기에 오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얘와 얘의 이면각이 0도가 되게끔 배치시켜라. 그러면 카보닐은 비스듬히 카보닐로부터 107도 방향에서 공격하는 거지만 알케는 그냥 직각이에요. 그리고 친액체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친전자체를 알켄이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결론은 뻔한 거예요. L쪽이 아니라 M쪽이 사이즈가 작은 거니까 친전자체는 어느 쪽에서? 바로 이쪽에서 알켄에게 공격받아야 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매번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란 얘기냐? 아니, 그건 아니죠. 누가 이거를 그리고 있어요. 어느 세월에. 시간이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다가 하나 더 긋을까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내가 그냥 수소 첨가 반응하고 싶어요. 앞이냐 뒤냐 이거겠죠. 알켄에 대한 수소 첨가. 그럼 똑같은 논리. 여기서 여러분들은 LMS만 찾으시면 돼요. 그럼 얘가 바로 S가 되죠. 메틸이 M이고 에틸이 L이 되겠네요. 그리고 얘와 얘의 이면각이 0도가 되게끔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대시인 수소를 실선 되게끔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죠. 그러면 실선이 어디로 가요? 무조건 앞이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L쪽이 스테릭 큰 거니까 앞이 스테릭 크니까 얘도 뒤가 스테릭이 작은 거예요. 그럼 뒤가 스테릭 작으니까 수소 첨가 반응이 칠판 뒤에서 일어난다면 그땐 이게 주생성물이 되는 거죠. 되시겠어요? 뒤가 스테릭 작으니까 앞으로 첨가했다라고 하면 그게 스테릭 큰 거고 스테릭 큰 방향으로 첨가하는 거니까 이게 부생성물이 돼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구조로 보여드리느라고 일부러 그림을 이렇게 그렸더니 누군가 이럴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 어차피 메틸 쐐기네. 딱 봐도 그냥 뒤가 스테릭 작으니까 뒤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연의 일치세요. 우연의 일치. 페닐이 쐐기네. 아니 그냥 딱 봐도 뒤가 스테릭 작은 거 아닙니까? 우연의 일치예요. 출제자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조를 회전시켜 놓을 수도 있다고요. 그쵸? 그래서 페닐을 실선으로 두거나 어쨌든 앞에다가 뭔가 쐐기를 그려놨지만 되려 앞이 스테릭이 작을 수 있는 상황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 구조, 즉 회전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속단하지 마시고요. 항상 이 논리를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걸 그냥 외우려고 하면 무척이나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카보닐은 얼굴, 산소 생각하시고 턱을 괜다, L과 M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알켄은 뒤집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이것만 기억해도 까먹진 않아요. 되시겠어요? 그리고 몇 번의 연습을 하면 아주 변별력이 높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킬링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카보닐과 알켄에 대한 입체적인 판단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